오늘장 랭킹5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떠한 이야기에 집중해야 될까요? 두 분과 함께 시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IS 이지원 대표, 차영주 MTN 전문위원 나와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목요일입니다. 어떤 포인트 봐야 될까요? 열고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뷰티 그리고 음식료 관련한 종목들의 강한 연속성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지원 대표님, 저희 오늘 이 종목군들 강하긴 한데 오전에도 강했고 오후에 지금 다시 한번 치고 올라오는 종목들은 사실 이쪽에서는 많지는 않거든요. 이게 일단 궁금합니다.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긴 한데 이쪽 섹터 많이 단기간에 오르긴 해서요. 종목별로 좀 변동성을 수급적으로 유의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더욱더 안정적인 흐름을 후반까지도 볼 수 있는지 여기서부터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우리가 그 대전제로 지금은 금리 동결 시기에 항상 이제 금리 동결 시기는 제가 두 가지를 강조드립니다. 일단 주도 섹터가 웬만해서는 바뀌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소형주보다는 대형주가 수익률이 좋다는 것.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과거의 금리 동결 시기에도 거의 변하지 않는 이제 하나의 룰이었죠. 이걸 이제 감안해 두고 우리가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일단 5월 31일 날 MSCI 리밸런싱이 있었고 이때 사실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지만 상당히 거래량이 평소보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때 MSCI 리밸런싱 때보다는 거래량이 많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포지션 변경, 패시브 자금들의 이동이 좀 컸다라는 부분이고 그거는 아마도 특정 섹터,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반도체나 우리도 반도체를 비롯해서 전력기기 등 특정 섹터만 상승했기 때문에 분명히 그 인덱스 펀드들이 비중을 다시 맞춰야 되는 부분이 컸다라는 부분이죠. 그게 이제 패시브 자금의 1차 이동이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오늘 이제 우리가 선물옵션 동시 만기고 다음 주가 미국이 선물옵션 동시 만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MSCI 리밸런싱 이후에 이번 선물옵션 동시 만기까지 지나면 거의 글로벌하게 우리나라에서도 패시브 자금 이동이 거의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뭔가 주가를 들어올릴 수 있는 자금의 이동은 우리는 이번 주 오늘 끝나면 그리고 미국은 이제 다음 주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이제 3분기를 놔두고 액티브 자금들이 이제 이동할 시기가 옵니다. 근데 이제 이 이동할 시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금리 동결 시기에 이 주도 섹터가 바뀌지 않는다라고 보면 결국 왜 그렇냐라는 부분을 본다면 금리 동결 시기는 금리가 인상이 절정으로 가거나 금리가 인하되는 시기에 자금이 풍족한 시기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기관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한정된 자금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주도 섹터에 편중되는 전략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아마 이번 선물옵션 만기가 지나고 나면 반도체나 우리가 생각하는 주도 섹터에 오히려 쏠림 현상은 외국인이나 기관 현상은 더 강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뭔가 순환매를 기대하거나 혹은 낙폭이 과됐던 종목들의 어떤 새로운 그 주도주 등극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제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급적인 관계를 먼저 이해를 하시고 시장을 좀 바라보시는 게 내가 어떤 섹터에 어떤 종목을 선택할 거냐라는 것만큼 지금은 수익률 편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수급적인 부분을 먼저 좀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은 보유자분들 기준으로는 무언가 결정을 오후에 하셔야 할까요?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선물옵션 만기가 끝나면 오히려 주도 섹터 쏠림 현상이 더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주도 섹터,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나 이런 부분들은 수익을 극대화할 때까지 좀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유자가 아닌 이상에 접근하기는 이제 가격대가 상당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다만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지금은 상당히 유리하고 지금 반도체를 제외하고 그다음에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 섹터들이 있죠. 화장품이나 식음료가 대표적인 부분인데 이거는 우리가 조금 따져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장품 같은 경우는 과거의 사례를 본다면 지금 현재 사실 이 화장품주가 이렇게 올라오는 데는 실적이 가장 큰 기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닥론에서 나오는 경기 민감주들의 모멘텀은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 증시와는 디커플링이거든요. 미국은 유일하게 우리와 지금 상황이 반대가 되는 쪽이 화장품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에스티로더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화장품 종목들이 바닥을 벗어나지 못할 정도로 급락을 하고 있거든요. 반면에 이제 우리는 화장품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 올 초 1월달, 2월달에 똑같이 바닥을 짚고 강한 상승을 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미국은 꼬꾸라졌던 이유가 실적이고 그 실적의 그 가장 큰 대표적인 부분이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에스티로더나 지금 쏟아진 레포드들이 중국에서의 부진이 발목을 다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먼저 거쳤고 오히려 중국에서의 부진이 생각보다는 덜 하다는. 그런 이제 유통망 개혁이 이루어졌고 우리가 직접 유통보다는 간접 유통으로 돌아서면서 어느 정도 매출이 보존됐다는 부분이 북미 시장이나 아시아 시장 개천과 함께 상당히 중요하고 식음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식음료에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물론 지금 계절적 성수기에 들어가고 뭐 불당면이라든지 뭐 바나나 맛 우유라든지 뭐 상당히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의 K포드가 나왔는데 결정적인 부분은 1분기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분기에 3분기에 계절적 성수기에 들어가는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사실 1분기 실적을 놓고 보면 뭐 롯데웰포드가 작년 동년 대비라면 뭐 100% 이상 상승했고 빙그레는 1분기 실적이 65% 이상 상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계절적 성수기가 아닌 1분기 실적이라고 보면 뭔가 펀더멘탈적으로 실적이 개선되는 부분인데 그게 바로 해외발 매출입니다. 그러니까 해외발 매출이 굉장히 커져가면서 특히 식음료 부분이 유통이 역시 직접 유통에서 월마트라든지 해외 이커머스를 활용한 간접 유통으로 바뀌면서 매출이 급신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화장품이나 음식료가 바닥에서 터나온다는 것은 실적에 기반한 부분이 가장 크다는 것을 두고 그렇다면 이게 단순하게 이번 분기의 모멘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펀더멘탈이 한번 레벨업 될 수 있다는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그러면은 저희 음식료와 함께 저희 이야기하고 있던 화장품 쪽에서 한 종목 AS 3개만 가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대표님 그러면 저희 아모레퍼시피카 같은 경우는 목표한 그 구간까지 조금 더 바라보는 전략으로 제가 정리를 지금 하면 괜찮을까요? 상당히 이제 지난주에서 이번 주까지 조정을 받으면서 저는 일단 한 고비를 넘겼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패시브 자금들이 가장 중요했던 시기가 지금도 물론 성공출 만기 진행되지만 패시브 자금들이 유입될 때 만약에 액티브 자금들이 차익 실현을 해버리면 이게 지금 시기에서 이제 꺾이는 종목들이 나올 수 있는 시기인데 그거를 딛고 다시 배 반등을 뒀다라는 부분은 아무래도 실적 기대감이 상당히 상존해 있다라고 보면 지금은 계속 보유하면서 조금 더 수익을 끌고 가는 전략으로 보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AS까지 좀 해드렸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과도 이야기 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역시 앞서 대표님께서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주도력을 가진 쪽에만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 사실 뉴스 기사 보면 휴가철이기도 하고 뭐 외국인 관광객 많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여기서 더 퍼지지는 않고 있어요. 거기까지는 활용을 지금 하지 말고 지금 보이는 것만 위주로 봐야 된다라고 저희 정의하고 할까요? 예, 일단 지금 벌릴 때는 아닙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벌릴 때는 아니고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축은 뭐죠? 반도체, AI 반도체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축은 우리가 식음료하고 그다음 화장품이죠. 이 세 개 섹터는 지금 가장 강력한 섹터입니다. 이거는 각각 그러니까 이제 AI는 새로운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제 식음료 같은 경우는 대표님 말씀하신 건 실적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AI가 씌워진다고 이게 가는 게 아니고 이게 씌워진다고 AI가 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서로 대체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움직이는데 자,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자, 오전에 우리가 출근을 해서 컴퓨터를 켜고 컴퓨터로 인공지능으로 문서를 작성하고 점심시간에 불닭볶음면을 먹고 디저트로 바나나 우유를 마시고 그다음에 바람을 쐴 때 지금 이제 햇빛이 쌩쌩하니까 선크림을 바르고 요게 지금 하나의 일상이에요. 여기에 관련된 주들만 오릅니다. 그 외 관련주들은 차를 한번 바꿔볼까? 우리가 뭐 여행을 한번 가볼까?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움직이지 않아요. 가장 필수적으로 움직이는 것들만 움직인다라는 거죠. 자, 제가 그동안 계속 얘기한 페이스메이커 2개가 있습니다. 실리콘2하고 삼양식품. 이 2개가 꺾이지 않는 한 이 섹터는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참 그 실리콘2를 보시게 된다면 일주일 전에 살 걸, 어제 살 걸 그럽니다. 이게 장기치가 그만큼 어려운데 실리콘2는 제가 계속해서 지금 며칠째 얘기하지만 매도 사인이 단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매도 사인이 안 나오고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지나고 넘으면 굉장히 많이 오르는 거죠. 그렇지만 매일매일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오늘 보합이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오늘 매도 신호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게 장기 투자가 어렵다라는 건데 자, 다 그만두고 일단 실리콘2하고 삼양식품이 꺾이지 않는 한 이 섹터 내에서는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매매 가능하다. 여기서 이게 너무 올랐으니까 덜 오른 다른 걸 찾는다라면 여전히 좀 헛다리 짚는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이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더 넓히지는 말자라는 조언까지 함께 받아봤습니다. 음식료와 함께 화장품 쪽 가게에서 묶어서 좀 설명을 받아봤고요. 다음 이슈도
테마 이상으로 봐야 되는 건지 강력한 흐름이 연이어서 좀 나오고 있어서 체크 좀 받아보려고 합니다. 저희 동해 가스전과 함께 저희 전력기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정책에 대한 모멘텀, 여기에 오늘은 공동 분모 가지고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위원님 연결해서 받아주세요. 동해 가스전과 같은 경우 계속 뉴스화가 되고 있어요. 산업부가 동해 가스전 개발하는 석유공사의 융자 지원 재개 검토한다라는 소식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부지만 갖고 있어도 오름세가 나오고, 오늘 같은 경우는 자원 개발에 대한 키워드까지 확장되는 건지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오후까지 강하거든요. 단순 테마 이상으로 이쯤 되면 봐야 되나요? 어떤 이야기로 이쪽 이야기를 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여러 설왕설래가 있습니다만 이건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 대통령께서 당선되시고서 이 국정 현안에 대해서 첫 번째로 하신 거거든요. 2년 만에 첫 번째로 하신 거기 때문에 이게 일단은 우리가 그런 얘기했죠. 낙장불입입니다. 대통령께서 이미 이 패를 내보이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뭐 우리의 목소리도 있고 여러 가지 검증을 하자라는 얘기가 있긴 합니다만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건 낙장불입이에요. 일단 밀어붙여야 돼요. 밀어붙이는 입장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뉴스가 나온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다르게 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를 봐야 되지만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과거에 이제 대우 인터내셔널이었고, 대우 인터내셔널은 우리가 지금 과거에 석유를, 그러니까 동해 가스를 취할 때 두 번째 때 지분을 30%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동해 원 가스전에 대해서는 서해공사가 100%, 두 번째에서는 서해공사가 70%, 대우 인터내셔널이 30%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거 발표 날 때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많이 올랐죠. 그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재원이 아니라 또 이번에 이제 개발을 하려면 많은 돈들이 들어가야 되니까 석유공사가 이제 주체가 되긴 하겠습니다만 민간 기업들이 참여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렇다면 과거에 들어가 있었던 대우였던 포스코 인터내셔널 들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시장을 보는 거죠. 자,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석유공사 사장이 올해 내에 바뀝니다. 임기가 만료돼가지고. 그러면 현 정권에 맞는 분이 아마 들어갈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겠죠. 우리가 이제 다른 것보다는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여기서 지금 뭐 물러설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정부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뉴스는 나오는데,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투자해야 되느냐? 이런 뉴스가 나오면 올라가고 뉴스가 안 나오면 안 내려갑니다. 이거는 천수단 매매입니다. 정부가 뉴스를 뿌려주면 그날은 주가가 올라가고, 뉴스를 만약에 일주일 동안 안 뿌려주면 주가는 계속 흘러내리겠죠. 따라서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뭐 대한민국 국민은 정말 여기서 많은 원유가 쏟아져서 우리가 정말 단순하게 기름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유 수입을 안 한다면 환율도 안정이 되는 거고 여러 부분에 있어서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득이거든요. 정말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돌다리도 두들겨 가야 된다. 산잡에서 발을 좀 뺐죠. 실패해도 이건 당연한 거다라는 거. 저는 참 그 워딩이 마음에 안 듭니다. 하려면 좀 자신감을 갖고 끝까지 해보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지금 상태에서는 약간의 이슈가 조금 더 강하게 될 정부 정책과 관련돼서 이 가능성에서 그 속에서 트레이딩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 다 묶어서 봐야 되나요? 아니면 세부적으로 다른 이슈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도 있잖아요. 피팅가 같은 경우는 다른 이슈도 묶여 있고,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다른 쪽으로도 움직이기도 하니까 성격이 다를까요? 아니면 지금은 같이 봐야 돼요? 지금은 일단은 그 이야기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지. 이게 지금 상관성이 있다 없다라는 것은 아직 지금 뭐 계획도 없고 뭣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말이 좀 된다 싶은 것들이 올라가는 거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과거에 그랬으니까. 그다음에 피팅도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피팅, 우리나라의 수많은 피팅 밸브들이 그 안에 들어갈 테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텐데, 제가 한 가지 저도 좀 피팅 쪽을 좋게 생각해 보니까 지금 시추잖아요. 그렇죠. 시추를 하는 것은 관을 이거 뚫어내는 겁니다. 그럼 이제 시추선 지금 한 척을 우리가 계약해 놓은 상태인데 거기에 우리 피팅 밸브가 들어갈까요? 아니죠. 시추선 이거 다 갖고 옵니다. 시추를 한 번만 뚫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상업 생산이 되면 이 설치할 때 구조물 들어갈 때 이제 피팅 밸브가 들어가지, 이거 뚫고 내려가는데 그 파이프를 사가지고 뚫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피팅 밸브는 좀 이른데, 아직까지는 지금 이슈몰이로 가장 이슈가 화끈할 거, 이런 것들이 좀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은 좀 테마의 논리로 봐야 된다는 부분까지 좀 특징적으로 이야기를 받아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쪽은 어떨까요? 전력기기, 전선, 변압기 이쪽도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재원 대표님과 이 포인트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망 확축을 위한 특별법 발의 논의 소식이 나왔습니다. 요즘 단독보도 정말 많이 나옵니다. 같이 묶어놓은 이유가 어쨌든 정책적인 드라이브, 그러면서 지원에 대한 기대감을 더 안을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인데요.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오늘 나오고 있는 좀 한정적이긴 한데 종목군에서 의미 있는 포인트가
있으셨을지 그렇게 보고 계신 흐름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전력망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메가 트렌드에 들어와 있고 수요가 공급을 압도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가는 우상향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한 달 정도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뭐 이게 악재가 크게 터져서라기보다는 가격이 많이 올랐고 이 전력기계에서 이제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가 MSCI에서 이번에 편입이 됐죠. 편입이 되면서 패시브 자금이 유입될 때 일부 이제 액티브 자금들이 차익 실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펀더멘탈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여전히 좋은 상황을 유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전력기계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의견과 관련돼 있는 이슈와 이걸 분석을 했지만 이제는 아마 이제 여기서부터는 아주 편안하게 올라왔던 시기는 좀 지나고 세부적으로 이제 득실을 따져봐야 되는 시기에 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력기계와 관련돼서 가장 크게 뭐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걸 본다면 뭐 LS 일렉트릭이나 현대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뭐 이런 정도를 볼 수 있는데 각각의 사업 분야가 미세하게 다르고 특장점이 좀 다르고 적용되는 시장이 이제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든다면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초고압의 대용량이기 때문에 지금 양적으로 팽창을 원하는 곳에서는 가장 수요도가 높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미국이라든지 중동과 같은 시장에서의 수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예를 든다면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전력기기와 함께 우리가 알고 있는 배전 솔루션 그러니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되는데 맞춤형 디자인으로 가는 거죠. 요거는 친환경 LG라든지 유럽에서 발판을 가지고 있는 LS 일렉트릭이 조금 더 앞서갈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장과 어떤 기업과의 관계가 이제는 세밀하게 득실을 따져서 실적을 따져봐야 될 때가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그냥 단순하게 전력기기, 전력망, 전선 혹은 배전 솔루션 이렇다 해서 이제 올라가기는 가격적으로 이제 부담스러운 위치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앞으로 나오는 실적 가이던스가 어떻게 상향이 되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특히 이 전력망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해외 수주가 어떻게 되는지 여부를 좀 잘 확인을 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사서 우르르 오르는 시기는 지났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선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멘텀 더 집중해서 저희도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4위 봤고요. 이제 3위 넘어가서 반도체 이야기를 해볼 텐데 여기서는 오늘이 수급적인 이슈도 있어서 한 번 더 시장 이야기하면서 세부적인 종목군들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도체 오늘 전반적으로 강한 쪽 눈에 띕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위원님, 오늘 짝에서 반도체가 강합니다. 사실 어제 막판에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끌어올린 종목 중심으로 또 한 번의 시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수 연동 중심으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삼성전자, 오늘 SK 하이닉스 강한 흐름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이거의 시장 영향으로 오늘은 판단하는 게 맞을지도 궁금합니다. 두 가지가 다 겹쳤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어제 이제 2시 50분부터 5분 만에 500억이 맞아요. 들어오면서 네. 제가 이제 그때는 이제 프로의 시선 디코너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요거는 좀 그런 쪽의 영향이다. 삼성전자는 말씀을 좀 드렸고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이제 맏형이기 때문에 그런 수급의 영향이 좀 크다라고 봐야 되겠죠. 반면 하이닉스는 좀 결이 다릅니다. 어제 같은 경우 삼성전자 들어올 때 하이닉스가 좀 보합권까지 됐습니다만 서로 간의 그 어떤 뭐 교차 관계는 아니었죠. 오히려 교차 관계였으면 삼성전자가 올라갈 때 하이닉스가 밀렸어야 되는데 밀리지 않고 오늘 하이닉스는 갭으로 떴죠. 하이닉스는 지금 두 가지 모멘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는 지금 엔비디아에 대한 어떤 모멘텀, 지금 뭐 엔비디아가 이제 150불까지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1,500달러인데 일단 뭐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어제도 강조한 것처럼 지금 이거는 불난 호떡집이에요. 지금 이제 미래에 우리가 이제 먹거리를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이제 그 질문이 프로에서 나왔는데 에코프로에 대해서는 에코프로는 미래의 먹거리고 미래의 먹거리였지만 지금 불난 호떡집이요. 만드는 족족 지금 호떡이 팔리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여기에 지금 애플의 모멘텀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애플이 왜 올랐나요? 애플이 결국은 첫날 빠졌습니다. 그 실적 발표하고 빠졌습니다만,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들의 실망감으로 빠졌습니다만,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에 대한 그 기대감으로 지금 이틀 연속 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개발자회에 따라 전후가 많이 달랐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결국 이제 소프트웨어, 온디바이스가 들어온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챗GPT의 온디바이스로 들어오는 거예요. 인공지능 시대에 적극적인 부분이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인공지능 시대의 이 산업 흐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산업 흐름 내년, 내후년까지 여기서 수익을 못 낸다라면 이러한 사이클은
쉽게 돌아오는 사이클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경기가 이렇게 돌아가는 사이클에서도 돈 벌기가 쉽지 않은데 이거는 대세 상승이에요. 대세 상승이 제가 올해 하이닉스를 단 한 번도 매도 추천한 적 없습니다. 없어요. 하이닉스 올 여름까지 20만 원 찍고 내려올 때도 사십시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좀 더 연장까지 말씀드렸고 단 모든 산업은 포화 상태에 도달하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포화 상태에 도달하기 전에 저희는 빠져나오지 않은 가이드라인까지도 지금 이게 주구장창 간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종목은 우리 밀집 빠져나오자라고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 한미반도체와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저는 불안해하실 이유가 뭔지, 왜 올랐기 때문에 다른 것을 봐야 되는지, 지금은 이게 더군다나 이게 더 무서운 게 뭐냐면 금리에 대한 인하 여부, 지금 이제 20위는 금리를 내렸지만 이제 미국도 올해 한 차례 금리를 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극단적으로 금리를 여기서 올려도 AI는 갑니다. 반도체 이거는 쪽은? 왜냐하면 지금 AI는 투자 안 하면 도태되는 거니까. 금리가 올라가가지고 내가 이자를 내겠고 먹고 살 게 없으면 오히려 내구재를 안 사겠죠. 하지만 이거는 투자 기업이 하는 거기 때문에 B2C 시장이 아니라 B2B 시장이에요. B2B 시장은 금리랑 상관없어 크게 연동이 안 됩니다. 거기다가 산업이 바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흐름에 대해서는 투자하실 필요는 아직까지 없다.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포커스 하나 더 궁금한 부분이 오늘 장 초반에 한미반도체와 함께 이수페타시스가 같이 올랐다가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시세가 유지가 되는데 이수페타시스는 윗꼬리가 정말 길게 달렸잖아요. 포인트가 좀 나뉘는 걸까요? 시장이 SK 하이닉스 그리고 한미반도체는 조금 잡음이 있긴 했지만 여전히 이 두 기업이 가지고 있는 독점력에 많은 점수를 주고 있다. 이걸 활용해도 된다로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한미반도체는 지금 불난 호떡집이고요. 네. 이수페타시스는 지금 이제 막 개업 정리하고 호떡을 구워내고 있는 회사입니다. 여기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한미반도체는 지금 뭐 그 하이닉스와 해서 HBM4 개발 HBM4 개발하는데 같이 동참하고 있는 거죠. 이스페타시스는 지금까지 좋았습니다만 공장 증설하고 하는 것들이 올 하반기부터 쏟아지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익이 급증할 거거든요. 그 기대감 때문에 그동안 상대적으로 덜 올랐었고 리포트가 발표한 때가 지금도 좋은데 새로운 공장이 가동되면 더 좋을 것이다라는 게 장대 항복 나왔을 때의 리포트입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막 개업식 하려고 그래요. 그럼 이제 개업하고 나면 막 팔리겠죠. 네. 따라서 그 약간 온도차가 좀 있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이수페타시스는 지금이 매수 기회예요? 저는 기회다라고 봅니다. 이스페타시 충분히 매수 기회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한미반도체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개념이죠. 우리가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현실을 보자고요. 삼성전자가 HBM3E 갖고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하이닉스는 HBM4를 지금 개발하고 있거든요. 근데 3E도 지금 현재 TC 본더 방식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 잘 이 낭국을 극복하긴 해야 될 텐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애플은 애플 실리콘을 통해서 M 반도체, W 반도체를 통해서 벌써 온 디바이스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지금 속도전이 붙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지금 일단 제가 자꾸 좀 불편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불란호떡집이라고 했는데 불란호떡집의 주식을 사야지 아직 이게 지금 비싸니까 다른 걸 사자라고 했을 때 지금 수익률 게임을 보십시오. 하이닉스 20만 원 떨어질 때 살 걸. 차라리 20만 원 떨어지니까 이제 밀리니까 다른 걸 사자라고 전공정을 사자 뭐 이랬던 것들 다 제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구분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럴 때 참 미래에서 와서 지금을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꽤 어렵죠. 가고 있는 쪽에 조금 더 힘을 실어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반도체 궁금하실 테니까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지원 대표님, 반도체 이게 가장 궁금하실 테니까 비슷한 결의 질문 드릴게요. 편안하게 봐도 되는 쪽이 여전히 반도체인지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CXL 테마가 가고 액침 내각이 더 가속화돼서 이 키워드가 갈 때가 오히려 반도체가 더 불붙었다라고 수익률 측면에서 느끼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아요. 지금 상황 전반적으로 괜찮다. 반도체 주도력을 계속 믿고 끌고 가도 되는 시점 맞습니까?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반도체는 좀 전에 소장님이 잘 설명해 주셨지만 이게 단순하게 모멘텀으로 한 분기 올라가는 게 아니라 메가 트렌드죠. 그리고 이 레벨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AI 모멘텀은 사실 우리가 AI 모멘텀이라고 보이지만 지나고 보면 모멘텀 정도로 평가하기는 아마 훨씬 더 큰 그 파급 효과가 있을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PC가 처음 나왔을 때 그 효과, 그리고 인터넷이 처음으로 양산화돼 그 대중화됐을 때 효과, 그리고 이번에 이제 AI가 나왔을 때 이 효과,
저는 거의 비슷하다라고 혹은 이번이 좀 더 클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HBM 반도체 역시 이제 우리가 집중을 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이제 딸려 있는 장비에 더 집중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지금 현재 엔비디아는 이번 실적 발표 때 사실 이전에 두 번에 비해서는 파급효과가 조금 줄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다음번 실적 발표를 하면 엔비디아의 모멘텀은 조금 분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애플이나 뭐 인텔, AMD, 마이크로소프트 등에서 AI 관련돼 있는 반도체가 이제 나오면서 이 엔비디아에 완전히 쏠려 있는 모멘텀은 좀 분산될 건데 반면에 HBM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엔비디아에 공급을 하든 인텔이나 AMD, 뭐 애플에 공급을 하든 결국 이 HBM의 수요는 어느 정도 계속해서 확장되는 데 따라서 커질 거고 특히 최근에 나와서 HBM 예를 들어서 4나 그 이후에 6세대 이후에 그 등장되는 그 AI 반도체와 관련된 관련성을 좀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그러니까 단적으로 예를 들면 지금 현재 HBM3에서 HBM 그 반도체가 한 3-4개 쓰인다. 그 엔비디아의 H100이나 A100에서 HBM3 반도체가 한 4개에서 5개, 6개 정도 쓰인다고 보면 블랙웰에는 이제 8개로 늘어나죠. 그리고 이번에 나왔던 엔비디아에서 발표했던 루빈 같은 경우는 HBM 반도체가 12개가 기본적으로 탑재됩니다. 그러니까 가격적으로도 늘어나지만 양적인 팽창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본다면 HBM은 모멘텀이 뒤쪽에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고 물론 이게 하이닉스가 강했던 부분에서 나중에 6세대에서 삼성전자로 또 분산되는 여부는 있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둘 다 보유해서 간다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충분치 않은데 이 질문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요, 대표님. 저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목표가로 23만 원 설정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높일까요? 저는 일단 23만 원 그때 드릴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이제 가이드라인이지만 여기가 한계를 두지 말자라고 말씀드렸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갈 때까지 지금은 가보는 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쨌든 시기적으로 보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모멘텀이 확장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비중 조절은 하되 꺾일 때까지 한번 끝까지 가보는 전략. 뭐 30만 원이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지금 낯설게 느껴지지만 이번에 모건 스탠리 목표가 30만 원 나왔잖아요. 그걸 보시면서 좀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된 이야기까지 받아봤고요. 저희 속도 내서 1, 2위 확인 연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만 찍고 넘어갈게요. 자, 관련된 이슈 나온 가운데 오늘은 부품보다는 현대차 중심으로의 시세가 나오고 있는 하루입니다. 물론 저 PBR주에 대해서 오전 대비로 전반적으로 자동차까지 묶은다면 윗꼬리가 좀 달리긴 했습니다만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 조금 더 빛을 볼까요? 위원님과 핵심 포인트 얻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품 들썩들썩거리다 오늘 현대차 쪽 중심으로 흐름이 나오거든요. 계속 갈 수 있을까도 궁금하고요. 노조 관련된 이슈가 또 한 번 브레이크가 걸릴까요? 이슈가 하나 나오곤 있는데 연관해서 어떻게 보면 될지 정리해 주시죠. 일단 노조 문제는 상수고요. 노조 때문에 이제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주주들은 뭐냐면 주주는 회사의 주인이에요. 회사의 주인이고 회사의 주인으로서 경영진한테 경영권을 위임한 거예요. 그러면 노조가 저렇게 얘기를 하면 경영자들이 그거를 통제를 잘해야 되죠. 우리가 지금 노조가 잘났다 잘못했다 할 게 아니라 우리의 위임을 권한받은 그 경영진이 그걸 어떻게 스무스하게 넘어가느냐를 보고 못하면 경영진한테 우리가 그 회사를 버리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게 워렌 버핏의 방식이에요. 워렌 버핏이 일일이 자기가 인수한 회사의 종업원들을 상대했나요? 아니죠. 대표하고만 상대하면 됩니다. 우리는 대표랑 동급입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우리가 자동차와 관련해서 지금 유럽연합이 기존에 그 10% 관세를 했던 거를 38% 더 추가해서 48%까지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거죠. 자, 그게 우리한테 득이 될까요? 실이 될까요? 자, 생각을 해보시죠. 일단 그럼 유럽 시장에 있어서 현재 지금 유럽이 이제 자체 전기차를 만들어내고는 있습니다만 중국차가 안 들어가면 우리가 조금 팔릴 가능성은 좀 있죠.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그러면 중국이 유럽에 파는 거가 막히면 그 자동차를 다 어디에 쏟아부을까요? 우리나라 들어올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유럽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에 대해서 포인트 관세를 때립니다. 철강, 태양광, 자동차 때리죠.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한 정책적인 방향이 지금 전무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관세대로 들어오죠. 따라서 지금 미국으로 못 들어가는 철강이 우리로 쏟아져 들어와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의 철근 업계들이 난리 아닌 난리됩니다. 왜냐하면 중국산 저가 철근들이 들어와버림으로써 상대적으로 우리한테 밀어내기를 하는 거죠.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1,300만 원짜리 BYD 전기차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중국 입장에서는 유럽에 못 파는 거를 우리한테 밀어내기로라도 팔아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한테는
저는 이게 지금 우리가 유럽에서 많이 판다? 저는 그 생각보다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시장을 교란시켜 놓을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건 우리한테 큰 악재다라고 저는, 그러니까 악재라기보다는 뭐 우리가 호재라고 인식할 하등의 근거도 없다라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이제 선거를 앞두고 미국과 유럽이 계속 때릴 거예요, 중국을. 중국이 때리면 중국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 쥐를 몰 때도 도망갈 곳을 보고 몰아야 되는데 이들이 때리면 도망갈 구석이 어디면 안타깝게도 한국이에요. 한국으로 도망가는 물량들이 나오게 되면 이때는 뭐 밀어내기이기 때문에 가격 불문입니다. 걔네들은 일단 팔기만 하면 되는 거고 걔네들은 우리보다 가격 경쟁력 우위가 있죠.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들어오면 우리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 사업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철근 쓰겠습니까? 중국 철근 쓰겠습니까? 아니, 그건 애국심 말고 사업자 현실적으로 보면 중국 철근 쓸 수밖에 없어요. 품질이 똑같다라면. 그런 부분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이 글로벌 경제에 있어서 갈등이 우리가 정말 새우등이 터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슈를 다각도로 봐야 되는 타임인 것 같습니다. 관련된 이야기 정리해드렸고요. 1위와 함께 원픽 이어서 이지원 대표님과 이야기 나누고 저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미중 이야기 나옵니다. 대표님 이것만 짧게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어제 오후에 급락이 좀 나왔습니다. 미국 생물보안법이 난관에 복잡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요. 이 수혜로 많이 올랐던 쪽이 오늘 만회하지 못하는 쪽, 충분히 올라오지 못하는 쪽 이렇게 보이는데요. 어떻게 이 이슈 봐야 될지 이것만 짧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일단 이제 생물보안법은 단적으로 얘기하면 중국의 오씨가 미국에서 생산력을 확대하면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생산력을 한 2배 이상 증강시키면서 실제로 이게 의회에서 통과를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기업들의 압력인데, 이유는 이 우씨바이오에 그 자본을 투입했던 미국 그 자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자본들이 투입됐던 중국 기업들이 미국으로 그 확대되는 것. 그래서 이 생물보안법 자체는 중국 기업들의 미국 진출도 막지만 미국에 있는 자본은행, 특히 은행들이 중국에 있는 바이오 업체들에 투자하지 말라라는 의미도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지금은 어쨌든 미국 자본이 투입됐던 우씨에 대해서 이거를 막는 것은 의회에서 한번 자질이 되었다. 아마 이제 추가적으로 결국은 어떤 그 법안이 입안이 될 것 같은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한 그 기간은 적어도 몇 달 이상 걸릴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거라고 예상했던 부분이 역시 CMO죠. 그러니까 CMO에 관련된 기업들은 일단 단기적으로 악재가 노출된 게 맞고, 이 부분은 일단은 모멘텀으로 일단 주가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포인트만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저희 원픽 받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 픽해 주셨을까요, 대표님? 오늘은 이제 반도체 관련된 기업인데 네. 그동안 주가가 좀 그래도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PSK, 전공준과 관련돼 있고, 최근에는 이 전공준과 관련된 기업들이 호공정부터 해서 다른 소재 부품에도 다 진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수급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가 좀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한번 접근을 해볼 만합니다. 접근 가격은 지금 정도 가격 33,000원 내외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단기적으로는 4만 원, 손절 가격은 29,500원. 이렇게 놓고 만약에 목표가 도달하더라도 분할로 정찰을 하면서 좀 이익을 극대화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모해 놓고 저희도 AS 해드리도록 할게요. 도움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IS의 이지원 대표, 차영주 MTN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 했네요. 고맙습니다.